만들어진 지 400년이 된 값을 매기기도 힘들다는 이른바 명품 바이올린이 한국에서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게 됐는지조차 불명확한 그 바이올린은 고향인 폴란드에서는 국보급 악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악기 시장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른바 명품 악기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명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르샤바를 떠난 기차는 내륙의 평야를 가로질러 서쪽으로 향합니다.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이용중 교수. 그는 지금 17세기 바로크 음악 시대에 살았던 한 바이올린 명인의 손길을 쫓아 먼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길거리 약사의 흥겨운 연주가 울려 퍼지는 포준한 시내 광장. 세계적인 명품 악기를 소장하고 있는 폴란드 국립악기박물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박물관장이 일행을 안내한 곳은 현악기 전시관. 아마티와 과르네리 등 하나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명품 바이올린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전시 중인 악기 하나를 꺼냅니다. 첫눈에도 오랜 역사가 느껴지는 갈색의 바이올린. Instrument w dobrym stanie. Sprawdzamy, czy nie ma uszkodzeń, jakichś odklejeń, pęknięć. Wszystko w porządku. Nastrojony. dźwięk. 이 바이올린은 400여 년 전인 1606년 당시 폴란드의 궁정 악기 제작자였던 마르친 그로블리치 1세가 만든 것입니다. W środku znajduje się karteczka sygnowana Marcin Groblicz 1606.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바로 이용중 교수입니다. 이 교수는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물려오던 이 악기의 정확한 감정을 위해 지난 6월 폴란드 국립박물관에 악기를 맡겼습니다. 감정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Zaciekawił nas ten instrument od samego początku. Jest to instrument szkoły krakowskiej, bliższy warsztatowi Marcina Groblicza właśnie. 그로블리치는 아마티와 함께 초기 바이올린 제작 1세대로 꼽힙니다. 그가 만든 바이올린은 폴란드에만 석 대가 남아있을 정도로 희귀해 그 가치를 따지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국보급으로 통합니다. Z pewnością tutaj bezwzględnie najlepsze i najcenniejsze, tak się powszechnie uważa, są skrzypce włoskie szkoły kremońskiej, a więc Amati, czy później już sam Stradivari. 당대는 물론 후대의 장인들이 만든 어떤 것보다도 음악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그로블리치 바이올린. 그러나 그 바이올린의 주인인 이 교수는 정작 그런 악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4년 전에 저희 미국에 계신 제 누님이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 악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뭐 악기 케이스도 아주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가치가 없는 그런 단순한 그 바이올린이라고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알아봤었는데, 이 악기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가치밖에 없는 악기로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이 교수 일행을 위해 박물관 측이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바이올린 현을 따라 포근하면서도 애절한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오랜 세월 어둠에 갇혀있던 그로블리치 바이올린은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신비의 소리를 마음껏 뿜어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물관 직원이 아쉬움을 감추며 주인인 이 교수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줍니다. Dziękuję. że nie ma go w kolekcji i mam nadzieję, że może wróci kiedyś, że jednak zobaczymy go jeszcze raz. Jest to zawsze strata. 폴란드의 옛 수도였던 크라코프. (400년) 전 그로블리치가 궁정악기 제작자로 활동했던 곳입니다. 크라코프 박물관. 이곳에는 그로블리치 1세가 만든 비올라 다 감바라는 악기가 보관돼 있습니다. 악기 내부의 라벨 사진입니다. 그로블리치라는 서명과 함께 ADMDG, 즉 하나님의 높은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머릿글자가 보입니다.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이 교수의 바이올린 라벨입니다. 그로블리치라는 제작자의 서명, 그리고 라벨 윗부분에 새겨진 문구 내용이 박물관 악기의 것과 일치합니다. 그로블리치 악기의 가장 큰 특징은 나무에 있습니다. 그는 악기의 재료로 폴란드 북부 지방에서 자랐던 야보로 오츠콥이라는 이름의 단풍나무만을 고집했습니다. Jeszcze jest jedna rzecz charakterystyczna, z kolei charakterystyczna tylko dla grobliczów, bo dla polskiej szkoły lutniczej jest charakterystyczne to, że wykorzystywano jawor polski, jawor oczkowy na boki i na tył oraz robiono ostre... 지난 40년간 그로블리치 바이올린 제작법을 연구해온 파블리코프스키 씨. 그는 현대 장인의 기술로는 그로블리치 바이올린을 재현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Może na drzewo to tam zdobędzie jawor oczkowy. Trudności są dobro dźwiękowo zrobić, że gdyby robić tylko w stylu wszystko tak jak Groblicz, to trudno dobry dźwięk zrobić na współczesny. 즉 단풍나무를 깎아 바이올린 판을 만드는 기술 가운데 비법이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비법은 대가 끊기면서 후손들에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Już jego ich rodzina Kroblicza już nie ma, już skończona. Rodzina jest dawno skończona i nie możemy dotrzeć do rodziny Groblicza. No to już tyle pokoleń jest, bardzo. 제작 비법만큼이나 그의 악기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게 됐는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는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I didn't sell it to you just yet. $1,200,000 sold. Thank you very much. 바이올린의 낙찰가는 세금 포함 132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은 대체로 오래될수록 또 유명한 제작가가 만든 것일수록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현재 최고 명품으로 취급되는 악기는 17, 18세기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근처의 한 악기점. 스트라디 같은 최고 명품은 아니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는 고가의 바이올린 몇 대가 전시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6천만 원 이상은 되는 악기입니다. 6천만 원 이상? 네네. 이거 언제 제작? 이게 1800년도, 1700년 말입니다. 100년에서 200년 정도 지난 이런 악기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도 어디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이태리 악기죠. 그런 비싼 악기들은 대체적으로 이태리 악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악기 시장에는 가짜 명품들도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짜들은 정교하게 위조돼
진품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악기인데 이태리 악기처럼 많은 악기가 많거든요. 그런 이태리 악기로 둔갑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구별이 안 되나 보네요. 사실 하나님은 아시죠. 사실은.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바이올린 제작과 명품 악기 감정을 내온 최승식 씨는 몇 대의 가짜 바이올린을 갖고 있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에서 제작됐다는 바이올린. 그러나 가짜입니다. 제작자는 물론 제작 연도까지도 모두 위조됐다는 게 최 씨의 설명입니다. 이게 언제 정도 제작된 걸로 보이나요? 요거는 나무 재질이라고 봐서는 한 20년 정도. 20년 정도 된 악기인데 네, 안에는 1929년. 그러니까 한 70년 이상의 묵은 악기로 둔갑을 시킨 거죠, 이제. 네.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이 바이올린 역시 라벨이 위조된 것입니다. 내시경 카메라로 라벨을 살펴봤습니다. 지오팔로 마치니 파리 1843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기는 1912년에 러시아에서 만든 것입니다. 최 씨는 이 악기를 갖고 있다가 5년 전 미국의 한 악기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악기점에 이거 내놨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매각을 했는데 다시 내 손에 들어오게 됐어요. 한 5년 후에. 네. 그랬더니 레벨이 이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그게 이제 그 상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최 씨의 손을 떠나 있던 5년 사이에 누군가가 라벨을 바꿔 명품으로 위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내 최정상급의 연주자로 꼽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씨. 그는 오래되고 비쌀수록 좋은 악기이고 명품 악기라는 일반의 인식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악기라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물론 비싸도 좋지만 우선 자기 성격에 맞아야 되고 또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고 이 악기가 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뭔가를 아마 연주가가 잘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연주자들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최고 명품인 과르네리를 빌려 쓴 백주영 씨는 명품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이런 악기가 300년 전에 이렇게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구나, 막 이런 그런 막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활을 탁 긋는 순간 진짜 완전 천국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예. 그러나 그 역시 명품을 쓴다고 연주 실력이 느는 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갖다 줘도 못하지 않겠어요? 그거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학생들한테나 좀 너무 좋은 악기를 주면은 악기 자체가 또 망가질 수가 있어요. 명품 악기에는 그것을 만든 장인의 혼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품 악기라도 명연주자를 만나지 못하면 보통의 악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폴란드의 국보급 바이올린 그로블리치. 그것은 어쩌면 명연주자를 찾아 이제야 한국 땅에서 오랜 잠을 깼는지도 모릅니다.